104번 제가 문제를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주어진 조건,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첫 번째 조건, 증가하는 함수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거리가 양수 a에 대해서 거리가 세 번째 조건. 그 다음 문제에서 여기 f' 제로의 값은 그랬죠? 여러분들은 자,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f' 제로를 물어봤죠. f'(a), f'(x) 등을 물어보면, 이런 미분계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 떠올리셔야 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를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자, 봅시다. f' 제로가 미분계수니까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를 뭐를 가르쳐 주냐면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계수의 정의와 도함수 세 가지가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미분계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얘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라고 주어져 있는 경우인지를 살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인가. 정의는 지금 옆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풀 것이냐. 세 번째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것이냐. 요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도함수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도함수는 뒤에서 도함수 활용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 단원에서는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꼭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분계수가 구하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도함수만 생각해가지고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못 떠올려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거를 예전에 굉장히 물어보면 정답률 굉장히 낮고 까다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분계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도함수를 이용할지 정의를 이용할지 아니면 그림이 주어져서 접선을 찾을지,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f' 제로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도함수를 이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미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식이 있어야 돼요. 다항식이라든가 뭐 합성함수라든가 이런 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2번 조건에 보면 증가하는 함수라고만 되어 있죠. 여기에 증가하는 함수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함수가 무엇인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함수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선의 기울기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느 무엇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f'a에 대해서 물어보는, 미분계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구나. 얘는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구나. 이 문제를 이거를 초점으로 보셔야 되지, 푸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f' 제로를 구해 볼 텐데요. 일단 식이 하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0,f0와 a, fa 사이의 거리가 a 루트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3번 조건을 한번 풀어볼게요. 3번 조건을 어떻게 풀 것이냐. 3번 조건을 써보시면 거리니까 a 제곱 플러스, 여기 어떻게 돼요? a, fa부터 0,f0까지의 거리니까 fa 마이너스 f0의 제곱. 그러니까 뭐하고 같다? a 루트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하고 같다. 자, 이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보시면요,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러분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할 때는 어떤 게 보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x-a가 있거나 위에가 fx-fa 이런 모양들이 있으면, 분자에 이런 모양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모양들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자꾸 이상하게 뜨네. 이런 모습들이 곧 뭘 의미한다? 미분계수의 정의로 바꿀 수 있다.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양도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분모에는 x-a 이런 형태가 있거나 분차에 fx-fa 여기가 리미트 a가 붙죠. 보통 리미트 x가 a로 간다. 그럼 이걸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한 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한 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얘가 이런 경우를
한 점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만들 수 있다? 미분계수 모양을 양변을 뭘로 나눠준다? a 마이너스 제로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a 마이너스 제로의 제곱으로 나눴다는 이야기는 a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1 더하기 여기는 뭐가 돼요? a분의 fa 마이너스 f 제로가 되고, 얘는 a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고 여기 뭐가 되느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라는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 양변을 리미트 a를 어디로 보낼 거냐, 리미트 a를 0으로 보낼게요. 리미트 a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얘는 수렴하니까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f 프라임 제로의 제곱이 되고, 여긴 0으로 보내니까 2가 되네요. 그래서 f 프라임 제로의 제곱은 1이 돼서 f 프라임 제로는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왜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뭐라냐면 증가하는 함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f 프라임 제로는 1이라는 걸 구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여러분 이 문제에서 배운 건 뭐예요? 미분계수를 보면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할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할지, 도함수를 이용할지,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 밑에 분모에 x-a나 분자가 한 점을 바라보고 있으면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미분계수의 정의로 바꿀 수 있다. 아셨죠? 이 문제에서 반드시 체크하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보시면 첫 번째 주어진 조건 구주의배로 항상 풀게요. 구하는 게 뭐냐? 주어진 게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배운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은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쓸게요. 0,8에서 함수 y는 fx.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양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림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모양에서 지금 이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은, 얘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평균 변화를 보고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은, 평균 변화를 보면 항상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냐면,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 드린 내용은 이게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뭐예요? 탄젠트 세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기울기를 말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경우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기울기를 표현해 보는 방법이 세 번째. 네 번째, 평균값 정리. 수투에서는 주로 1번과 4번을 많이 씁니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평균값 정리. 그럼 여기서는 지금 저 식을 보고 읽어낼 때 어떻게 읽어내셔야 되냐? b, fb, a, fa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즉 새로운 함수 g, a, b라고 하는 거는 a, fa와 b, f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공부하시는 거, 이거를 보고 내가 왜 평균 변화율을 보고 저 글을 보고, 이 기호를 보고 b-a분의 fb-fa라는 식을 보고 왜 평균 변화율을 떠올렸으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다 봅니다.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6,8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6,f6과 8,f8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냐라고 묻는 말이죠.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기울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2만큼 가고 이쪽으로 4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 맞네요. 그래서 1번은 맞았어요. 자, 두 번째 G3,5와 G4,5의 3,5하고 4,5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3,f3과 5,f5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랑 3,5니까 여기가 아니군요. 3,5니까 여기가 요 기울기랑 4,5 요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가 더 크냐 그랬죠. 기울기는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면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후자가 더 크죠? G4,5가 더 큽니다. 자,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돼요.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파란 직선과 만약에 빨간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커집니다.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돼요. 세 번째, G, A, B는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는 한 개이다. 이거 1번에서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를 구해봤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거기서 한번 봅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가 이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는 엄청 많죠.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이쪽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여기하고 평행한 거 A,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도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자, 벌써 선생님이 언뜻 찾아도 몇 개나 찾았어요? 기울기가 똑같이 마이너스 2인 거 3개나 찾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순서상 A, B는 한 개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아셨죠? 얘는 틀렸어요. 자, 지 3,b는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b의 값은 무수히 많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3번에서 선생님 방금 그려보면서 알 수 있듯이 3에서 마이너스 1인 거는 지금 얼른 마이너스 1인 거를 하나 찾아보면 여기죠. b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있으면 되죠. b가 여기 있으면 왜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b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또 여기 있어도 되고 맞죠? b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 그랬기 때문에 맞았어요. 지 a, 8은 a가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a가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죠? a가 4일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a, fa와 8, f8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4일 때 최대냐 그랬어요. 그럼 a가 만약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시죠? 이거보다 더 큰 거, 이렇게 돌아가면 커지니까, 더 큰 거, 얘가 더 크죠, 지금? 이거보다 더 큰 거, 이거 더 크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변화가 끝나는 지점을 얼른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지금.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보다, 요게, 아씨, 이게 계속 파란색이 안 찍히네. 어떻게 돼요? 요거보다 큰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멀리 그어도 지금 요거보다 큰 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A는 4일 때 최대값을 가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예요?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를 머릿속에 일단 떠올리셔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떠올리셔야 되고, 못 떠올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1번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구나. 왜 1번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을까? 지금 여기에서는 전부 기울기를 이야기하고 이 그림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었죠. 2번, 3번, 4번은 만약에 평균값 정리를 떠올리시게 되면 조금 쉽지 않아요. 아셨죠? 306번 봅시다. 306번에서 또 고주의별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주어진 게 일단 함수라는 게 첫 번째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실수 t와 이미 실수 t와 임의 양수 h에 대해서 이런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실수 k의 최소값을 gt라고 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 불연속점인 개수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 자, 그럼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은 의심점을 찾아가지고 항상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미분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를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내가 어디를 조사할 거냐를 찾는 거예요. 연속도는 불연속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또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그런 의심점을 찾는 게 문제들의 핵심인데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봤냐면 실수 k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 gt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 줬죠.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주면 그 함수가 대부분 1차 함수처럼 1차 함수나 상수 함수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굉장히 간단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와 불연속점의 개수니까 일단 의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의심점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함수 gt를 정의해 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구나.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 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프를 구간을 나눠서 그리는 걸 굉장히 자주 물어본다. 여러분들 이 마인드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는 gt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되죠. 이 식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식이 무슨 말이죠? 평균 변화율이네요. 평균 변화율 나오면 제가 아까 뭐 생각하라 그랬죠? 평균 변화율 나오면, 자, 평균 변화율 나오면, 자, 아까 보시면 요거 떠올리라 그랬죠? 이거 미분계수군요. 잘못됐네. 평균 변화를 나오면 이걸 떠올리라 그랬죠?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t, 이 식을 제가 두 점이 드러나게 써볼게요. 이거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미분계수 정의해서 쓰기 때문에.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밑에 h를요, h가 어디서 온 거냐면 t 플러스 h 마이너스 t에서 온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 플러스 h, t, ft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근데 더군다나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h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t 플러스 h는 t, ft보다 t 플러스 h, ft 플러스 h는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결정을 하면 그 점보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h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점들과 연결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 중 가장 큰 거를 찾아라. 지금 왜 최대값이냐면 여기가 지금 이거죠? 이거기 때문에 부등호기 때문에 최대값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선생님 t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t는 0이면 0,f0이니까 여기에가 있겠죠? 0,0에서 h가 앞에 있으면 되니까 h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t 플러스 h는 여기 이런 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중에서 이 지금 아까 0,0에서 이렇게 연결해보고 이렇게 연결해보고 이렇게도 연결해보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가장 큰 값이 k라는 거죠.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은 어디예요? 딱 봐도 이거죠. 기울기가 1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G0가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찾았어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점을 더 해봅시다. 몇 개의 점을 더 해서 규칙을 찾다 보면 이번에는 t를 어디로 잡을 거냐면 t를 약간 앞에다 잡을게요. 1쯤 잡을게요. 1쯤 잡으면 t 플러스 h, t 플러스 h는 또 약간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 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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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들이 다 될 수 있죠. 방금 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방금 거를 이해하셨다면 이거 이렇게 아무리 그어도 가장 큰 거는 여전히 여기에요. 이게 어디까지 반복이 될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t가 여기 있든 t가 2까지는 어떻게 된다? t가 2까지는 t가 2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가 2를 넘어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t가 2가 넘어서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점을 t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t예요.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은 어딜까요? 이렇게도 그어보고 t 플러스 h가 여기 있는 거죠. t 플러스 h가 여기 있는 거고 t 플러스 h가 여기 있는 거고 t 플러스 h가 여기 있는 거고 이렇게 그어봐도 최대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가 있네요. 그죠? 여기 최대값입니다. 자, 됐죠? 자, 또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t를 어디다 잡아볼까요? t를 또 이제 이번엔 여기다도 잡아볼게요. 여기다 잡아봐도 똑같죠? 이렇게 그으나 이렇게 그으나 최대값은 어디에 있다? 마지막 6하고 연결한 게 최대값이다. 그럼 이때의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봅시다.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t, ft라고 했죠? 여기는 뭐예요?
6,6이죠? t가 2보다 클 때는, 일단 t가 2보다 클 때는, 크고, 클 때는 어떻게 돼요? t-6, ft-6 이게 되겠네요. 맞죠? 얘가 k예요. 최대값이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그렇게 될까요? 지워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식이 여기까지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일 때까지는 일단 여기까지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때는 2차 함수가 ft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네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빼기 6. 잘못 썼네요. t제곱 마이너스 7x 7t 플러스 12 빼기 6 t 빼기 6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위에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위에를 정리해보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인수분해가 돼서 t-1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부터 5 사이까지 범위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5를 넘어가는 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5를 넘어가는 점에서는 t가 여기 있고 직선이죠? 여기 있든 다 똑같이 얼마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때의 기울기는 한 칸 가고 이쪽으로 한 칸 가고 이쪽으로 4칸 갔기 때문에 이때 기울기는 4죠. 기울기는 4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t가 5부터 6 사이에서는 동화 들어가면 안 되구나. 5부터 6 사이에서는 얼마가 된다? 그냥 4가 된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6을 넘어가죠. 6을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6을 넘어가게 되면 6에서부터는 6, 여기 있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울기가 계속 최대값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쭉 옆으로 뻗으니까 기울기가 0이네요. 자, 됐죠? 그럼 t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0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2보다 작을 때는 뭐다? 1이다 그랬죠? y는 1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1. 그 다음에 t가 2부터 5 사이에서는 t-1이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요렇게 5 넣으면 4 나오니까 요렇게 연결. 그래서 여기는 4. 그 다음에 5부터 6 사이에서는 그냥 4로 이렇게 연결. 됐죠? 그 다음에 t가 6보다 클 때는 여기 6이죠. 6보다 클 때는 그냥 갑자기 쭉 떨어져서 0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할 때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은 불연속점과 뾰족점이니까 여기 미분 불가능한 점은 3개. 미분 불가능한 점 3개. 불연속점은 어디? 여기 1개. 그래서 1 더하기 3에서 4가 답입니다. 자, 아셨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거는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있죠. 간단하게 그래프 선생님이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몇 개의 점을 찍어 보면서 추정해서 그리는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처음에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배웠어요? 몇 개의 점을 찍어서 추정한다.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연습하셔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몇 개의 점을 찍어서 직접 해보고 나머지들은 추정해 가면서 그래프를 완성해 간다.
이 방법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변화율의 모양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어진 조건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 3차 함수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식이 주어졌고요. 여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gx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미분 가능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구하는 거. 자, 구주의배대로 구하는 것을 모든 실수 k값. 그 다음에 이것을 주어진 조건은 1번, 2번, 3번.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자, 봅시다. 그럼 1번 조건에서 보시면 다항함수에서는 다항 함수라는 게 뭔지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구간 연속, 전구간 미분 가능, 그리고 세 번째 식을 세울 수 있다. 두 번째 미분 가능이라고 이야기했죠. 수식 전체적 미분 가능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의심점 찾기. 뭐 찾기? 의심점 찾기. 반드시 점 먹으시면 안 돼요. 의심점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함수가 주로 변화하는 지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미분 가능성 조사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두 개가 같은지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왼쪽에다가 어떻게 돼요? 왼쪽 함수 미분해서 a를 집어넣고 오른쪽 함수 미분해서 a를 집어넣어서 두 개가 같은지 보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거를 선생님이 적어왔습니다. 자, 됐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3차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연속 미분 가능 ax n승 플러스 점점점 식을 세울 수 있다. 미분 가능성 조사하는 방법은 의심점을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로 함수가 바뀌는 지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조사하는 방법은 왼쪽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고 오른쪽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왼쪽 함수 미분한 거에다 a를 집어넣고 오른쪽 함수 미분한 거에다 a를 집어넣고.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거 시험에 나오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의심점 찾았죠? 의심점이 뭐예요? 조사해야 될 점, 조사 대상이 어디죠? 조사 대상이 x는 k.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는 간단하게 왼쪽 함수에다가 a 집어넣고 k 집어넣고 오른쪽 함수에다 k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왼쪽 함수에다 k를 집어넣으면 왼쪽 함수에다 k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왼쪽 함수 k는 뭐예요? fk. 오른쪽 함수 k는 뭐예요? f2k에서 k 빼니까 fk. 같네요. 됐죠? 왼쪽 함수 미분한 거에다 k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f'k가 되고요. 아니, f'k가 아니군요. 저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f'2k 마이너스 x 해서 마이너스 f'k가 되네요. 자, 오른쪽 함수 k 집어넣은 거는, 오른쪽 함수 미분해서 k 집어넣은 거는 f'k가 돼서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f'k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자, 그러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은 3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9는 0에서 답은 뭐다? 3분의 2 두분의 합이니까. 자, 됐죠?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꼭 공부하셔서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돼. 이건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건 이렇게 함수 fx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좌표 평면 여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세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a 값의 합에서 내가 구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또 구주의표를 써볼게요. 구하는 거는 뭐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a 값의 합. 그 다음에 주어진 거 한번 봅시다. 주어진 거는 1번, 2번, 3번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럼 자 봅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미분 불가능한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자, 미분 가능성 조사는 전부 이겁니다. 의심점을 먼저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이건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왼쪽 함수에다가 a 집어넣고 오른쪽 함수에다가 a 집어넣고 왼쪽 미분에서 a 집어넣고 오른쪽 미분에서 a를 집어. 이거는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의심점이 결정이 되면 이렇게 조사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안 되면 정의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제상에서 두 번째 조건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세 번째 조건이군요. 새로운 함수 gx를 구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 구한 어떤 그 정의가 뭐죠? 어떤 점이 있는데 선생님이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줬으면 여러분들은 한 점씩 대입해서 전체를 추정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한 점씩 대입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추정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gx라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그럼 선생님 한번 잡아볼게요. 이쪽에다가 p라는 점을 여기다 잡았어요. 이쪽에다가 p라는 점을 잡았는데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있을 것이고 파란색이 있을 것이고 두 점을 연결한 PB라는 빨간색이 있을 거예요.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걸 쓸 것이냐? 크지 않은 값이라고 하는 거는 작거나 같은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A 이때는 파란색을 써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또 만약에 얘가 P라는 점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있게 되면 빨간색이 이렇게 되고 파란색이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뭐를 써라? B라는 점을 써라. 자, 이해되셨죠? 자, 머릿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조사해야 될지 의심점, 그러니까 의심점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가 바뀌는 지점이죠. 함수가 바뀌는 지점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어떤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어떤 3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3에 의해서 얘는 x가 3보다 작은 지점, x는 3인 지점, x가 3보다 큰 지점. 그럼 여러분들 x가 3보다 작은 지점에서 x가 3보다 큰 지점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쭉 넘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x는 3이라는 경계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또 어떤 함수가 있냐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번에는 fx가 3, 여기 3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윗지역은 fx가 3보다 큰 지역이고요. 아래 지역은 fx가 3보다 작은 지역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fx는 3이 되는 이 지점을 지나야 되죠. 변화가 바뀌는 지점, 즉 PA 제곱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P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가 있으면 현재는 PA 제곱을 쓰는 게 맞겠지만 여기가 있으면 PB 제곱이 더 커지죠?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는 PA의 제곱이 더 크지만 PA 제곱이 PB 제곱보다 크지만 여기서는 작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PA 제곱이 PB 제곱보다 어느 순간부터는 커지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 이 지점이 뭐라고요? PA 제곱과 PB 제곱이 같아지는 지점. 여기에서 한번 함수가 바뀔 거예요. 맞죠? 함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때는 PA 제곱을 써주고요. 이때는 PB 제곱을 써주죠. 그러면 어디서 바뀐다? 여기서 바뀐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PA 제곱이 PB 제곱보다 작을 때 그럼 PA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PA 제곱은 자, 여기 이 함수 여기 이 지점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PA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PB 제곱은 어떻게 쓸까요? PB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B 제곱은 여기가 얼마죠? 1, 2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구할 거냐면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 PA 제곱은 PB 제곱이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저거 얘하고 얘를 전개해서 풀어버리면 되죠. 그럼 x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 나옵니다. 선생님 미리 계산해왔어요. x는 이때 이 지점보다 PA랑 PB가 같아지는 지점이네요. 그럼 자,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먼저 PA 제곱을 쓰는 경우가 있겠죠. PA 제곱하고 PB 제곱 이렇게 있을 때는 뭐를 쓴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을 때.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PA 제곱이 그러니까 등호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PA 제곱이 PB 제곱으로 이렇게 바뀔 때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클 때는 그때는 어떻게 간다? 얘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간다. 자, 됐죠? 이게 두 번째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이 점이 어디를 거쳐요? 점이 이렇게 해서 B를 거쳐서 B를 넘어가게 되면 B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변화가 있는 점이죠. 그래서 X는 2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 점은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B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또 알 수 있느냐? QA 제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QA 제곱은 여기가 뭐냐면은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고 여기는 뭐죠? 1, 2죠. 두 점을 잇는 직선 QB의 제곱. QB의 제곱을 먼저 구하면 여기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서 n은 5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QA 제곱은 아니군요. 제가 잘못 적었군요. QB 제곱 맞구나. QA 제곱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뭐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그럼 저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QA와 QB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을게요. QA와 QB가 같아지는 지점. QA와 QB가 같아지는 지점은 자, QA와 QB가 같아지는 지점은 자, 아까 이 식과 이 식이 같다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같다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것도 풀어왔어요. 그때 풀었더니 x는 8분의 21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식과 이 식이 두 개를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자 보시면 세 번째 여기서는 지금 아까 세 번째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QA 제곱이 QB 제곱이 QA 제곱이 더 클 때 즉 x가 어디 사이에 있을 때 1과 어디 사이에 있을 때 8분의 21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QB 제곱이니까 5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네 번째 QB 제곱이 QA 제곱보다 커지는 순간은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가 뭐보다 클 때? 8분의 21보다 클 때. 자, 됐죠? 머릿속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조사해야 될 구간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바뀌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바뀌죠? 이렇게 한번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해야 될 구간은 여기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조사해야 됩니다. 자, 근데 기억은요. 근데 이때 이제 쓰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 왼쪽 함수에다가 a 대입하고 오른쪽 함수에다가 a 대입하고 왼쪽 미분에서 a 대입하고 오른쪽 미분에서 a 대입하고. 자, 됐죠? 근데 기억에서 이제 기억부터 봅니다. 기억부터 보면 지금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왼쪽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3을 집어넣고 오른쪽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3을 집어넣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0분의 3의 결과가 결국은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같다고 해서 나온 결과죠. 같다고 해서 나온 결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립하죠. 왼쪽 함수 a다가 왼쪽 함수 마이너스 10분의 3 오른쪽 함수 마이너스 10분의 3은 봐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왼쪽 함수에서 이제 이번엔 미분할게요. 저거 미분하면 2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x 플러스 2고요. 오른쪽 함수 미분하면 뭐예요?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네요. 두 개가 같은 게 뭐가 나오면 돼요? 이게 지금 뭐 한 거죠? 왼쪽 함수 미분해서 마이너스 10분의 왼쪽 함수 미분한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오른쪽 함수 미분한 건데 일단 여기다 무턱대고 10분의 3을 집어넣을 게 아니고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왼쪽은 4x, 4x 없어지고요. 왼쪽은 뭐가 나와요? 4에다 6 나오고요. 오른쪽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두 개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여기는 이런 식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3을 넣는다고 한들 같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10분의 3에서 미분 불가능. 굳이 복잡한 데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함수 왼쪽에다가 1 집어넣고 오른쪽 함수에다가 1 집어넣을게요. 왼쪽 함수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2 곱하기 x-1이니까 0 나오죠. 오른쪽 함수에다 뭐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니까 0 나오네요. 자, 됐죠? 자, 그럼 저건 미분해 볼게요. 왼쪽 함수에다가 미분해서 1 집어넣고 오른쪽 함수에다가 미분해서 1 집어넣죠. 자, 왼쪽 함수에다가 미분해서 1 집어넣고 오른쪽 함수에다 미분해서 1 집어넣으니까 지금 뭐죠? 왼쪽 함수는 지금 이거죠?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4x-1이 되고요. 오른쪽 함수는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x-1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립하네요. 그래서 x는 1에서 미분 가능.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디귿 한번 보시면 디귿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디귿은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왼쪽 함수 뭐예요? 8분의 21 오른쪽 함수 8분의 21 이건 봐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결과였으니까. 그럼 왼쪽 함수 미분해서 8분의 21 오른쪽 함수 미분해서 8분의 21 그럼 왼쪽 함수 미분해 볼게요. 왼쪽 함수 미분하면 뭐가 돼요? 10 곱하기 x-1이 되고요. 여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하고 얘는 지금 앞에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미분한 거 있죠?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럼 2x에다가 여기는 일단 10x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는 2x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8x죠? 그럼 여기도 10x네요. 그럼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0 하니까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8이 나와서 두 개 같지 않죠? 그러니까 8분의 21을 넣으나 마나 얘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x는 8분의 21에서 뭐가 된다? 미분 불가능하게 된다.
자,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는, 문제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 문제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어디를 조사할지를 물어봤죠? 그걸 어떻게 통해서 물어봤어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함수는 대부분이 미분 가능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주려고 하면 함수를 이렇게 끊어서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실제로 그 성질들을 추정해서 그래프를 그리시거나 아니면 그 성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그 성질들을 파악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등호가 바뀔 때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 등호가 성립하는 부분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성립할 확률이 높다? 아니, 거기가 뭐가 된다? 미분 가능성이나 연속의 의심점이 된다. 이건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의심점을 조사하는 방법은 심플하게 왼쪽 함수에다 A 집어넣고, 오른쪽 함수에다 A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왼쪽 미분에서 A 집어넣고, 오른쪽 미분에서 A 집어넣고. 자, 그래서 얘는 그 정의에 따라서 정의의 변화를 이렇게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으로 4개로 나눠서 함수가 바뀜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함수가 바뀌는 지점 마이너스 10분의 3 여기 기억,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니은, 디귿 요 세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방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반드시 이 문제 꼭 기억하시고, 수능에 나왔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간단한데 복잡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와 복잡한 문제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복잡한 문제는 차분히 시간만 갖고 풀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아셨죠? 이 정도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y는 fx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먼저 주어진 거, 다항함수 y는 fx, 여기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그래프가 y축의 대칭,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 이제 문제가 주어졌고요. 요게 조건이 주어졌고요. 네 번째는 요게 구하는 거. 자, 구하는 거 보니까 0분의 0꼴. 자, 여러분들 0분의 0꼴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0분의 0꼴은 처음에 어떻게 풀죠? 먼저 이제 대입했으니까 꼴 판단이 됐겠죠. 그럼 0분의 0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미분계수 모양을 만들거나, 즉 수렴하는 모양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죠? 자, 첫 번째 조건 다항함수, 그 다음에 y축 대칭,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그리고 얘가 구하는 거. 자, 일단 구하는 거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냐?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 계산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될 게 뭐죠? 수렴하는 모양을 만든다. 얘가 미분계수가 있으면 미분계수 모양을 만든다. 수렴하는 모양이 주어지면 하고, 미분계수 모양이 주어지면 미분계수 모양을 만든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위아래 0의 개수 맞추기. 인수분해 유리화를 통해서. 이때 위아래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의 영의 개수와 분자의 영의 개수가 비교를 하죠. 분모의 영의 개수가 많으면 얘는 뭐가 돼요? 발산하죠. 그 다음 두 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수렴하죠. 그 다음에 분자의 영의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0이 됩니다. 아셨죠? 요거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세 번째 뭐야? 뭐 이게 안 되면이 아니고 좀 편리하게 푸는 게 뭐예요? 로피탈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다 그랬으니까. 먼저 얘를 대입해 주셔야 되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는데,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F4 마이너스 F4. 밑에는 뭐가 되죠? F-2 마이너스 F-2가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이런 모양을 한 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그러죠. 한 점을 바라보고 있으면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미분계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분자가 한 점을 바라보고 있거나 분모에 x-a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전부 뭘로 바꿀 수 있다?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다. 왜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냐면 여기 지금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전구간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바꿀 수 있죠. 바꾸려면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fx제곱 4니 마이너스 f4니까 분자 분모에 뭐가 필요하죠? 위에가 fx제곱 마이너스 f4면, 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요걸 뺀 게 밑에 있어요. 밑에 뺀 게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아래도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된다? 뺀 게 밑에 있어야 된다. 선생님,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나머지는 당연히 처리가 되게끔 문제가 나와요. 처리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x 플러스 2.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서 여기 약분이 되죠? 그래서 뭐가 남아요? x 마이너스 2만 남습니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가지고 마이너스 4로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위에는 뭘로 바뀌어요? f 프라임 4로 바뀌고, 밑에는 뭐가 바뀌죠? f 프라임 마이너스 2로 바뀌고요. 아까 집어넣었던 곱하기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꼭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요거 머릿속에 영분의 원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거나, 근데 수렴하는 모양 중에서 어떤 모양? 한 점을 바라보고 있거나 분모에 x-a가 있으면 뭐를 한다? 미분계수 모양으로 수렴하는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풀었어요. 두 번째는 위아래 영의 개수 맞추기 했고요. 세 번째는 로피탈이 있는데 이걸 로피탈로도 풀어볼게요. 세 번째 로피탈로 풀어볼게요. 로피탈로 풀면 위에를 미분해버리면 F4는 상수니까 사라집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이에요. fx제곱은 안에 x제곱이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f'x제곱을 해주고 곱하기 2x를 또 해주셔야 되죠. 밑에는 그냥 f'x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뭐를 집어넣는다? x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 프라임 4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를 곱한 게 나오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세 번째로 푸시는 게 좋고요. 근데 첫 번째도 반드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제 주어진 조건 있죠. 주어진 조건 한번 봅시다. 주어진 조건 뭐예요? 얘가 y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2번 조건 y축 대칭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얘가 우함수구나. 우함수는 f-x는 fx라고 쓰는구나. 자, 됐죠? fx는 f-x는 fx라고 쓰는 거고, 자, 우함수는 어떤 게 있죠? 짝수항으로 이루어진 함수 ax제곱 플러스 b 또는 ax의 4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짝수항으로 이루어진 함수나 y는 코사인 x 이런 게 있고요. 자, 얘는 y축 대칭이라는 거 머릿속에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걸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 보시면 f'-x는 fx가 돼서 얘는 f'-x는 마이너스 f'-x가 됐죠.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가 토에서 나왔죠, 밖으로. 그럼 이건 뭐예요? 기함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우함수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기함수가 되고요. 기함수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우함수가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말하죠. 문제를 푸는 건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알고리즘을 터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몇 개가 계속 반복돼서 새로운 조합으로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까 선생님이 항상 정리해드리는 실전 개념 내용을 머릿속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알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자, 우함수는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요. 기함수는 미분하면 우함수가 됩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왜 그런지 그래프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우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죠.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가 a가 있고 이거 증명할 때 있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a. 그러면 fa하고 f-a 같으니까 우함수인데, 자, 여기에 이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떨까요?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크기는 같은데 어떤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2가 이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조건 봅시다. 넘어가 버리지. f'2가 이면 f'-2는 뭐다? 마이너스 2다. 또 조건이 세 번째 f'4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었죠? f'4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f'-4는 얼마예요? 1.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죠. 그럼 이제 아까 구하는 거에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f'-2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f'4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얼마예요?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 그거를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0분의 0꼴 푸는 거하고 이 두 가지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310번 중요하죠. 공부를 꼭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310번. 자, 보시면. 자,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가 주어진 게 이 조건이고요. 여기 지금 기억에서 보면 얘가 조건이고,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가 조건이 함수 fx라는 게 있죠. 함수 fx라고 하는 걸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얘를. 자, 여기는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조건 있고, 얘가 구하는 거죠. 기억에서 보시면. 자, 얘는 뭐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드렸죠. 미분계수의 정의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못 쓰는 학생들이 있던데 아직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a하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x-a분의 fx f a하고 자, 지금 여기가 등호죠.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얘가 존재하면 그냥 얘는 자동 존재. 얘가 존재하면 얘는 자동 존재.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면 존재한단 말은 바로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정의는 이것만 판단할 수 있고 짭들은 이게 된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짭들은 이걸 제외한 모든 게 다 짭이라 그랬죠. 짭에는 뭐가 필요하다?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야, 짭 플러스 미분 가능한 말이 있어야 얘는 뭐야? 미분 계수로 바뀔 수 있다 그랬죠. 자, 이해됐죠? 짭은 어떤 말이 필요하다? 미분 가능이란 말이 있어야 f'a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정의가 아닌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처음에 기억 한번 봅니다. 기억은 이건 뭐예요? 정의죠? 정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f'2가 존재한다. 자, 선생님이 미분 가능한이란 말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연속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게 돼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f'2가 1이니까 얘는 x는 2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연속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요. 자, 니은 보시면 모든 실수 f에 대해서 우함수죠. 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함수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기함수에다가 연속을 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기함수는 연속을 더하면 반드시 얘는 어딜 지난다? 원점을 지나요. 왜냐면
f 프라임 아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죠. 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납니다. 왜냐하면 얘는 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연속으로 가면 반드시 여기를 안 지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를 안 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 집어넣으면 0,0 나오죠. 근데 지금 니은에서 보시면 함수라 그랬죠. 이저 1번 조건에서 함수라 그랬죠. 함수라는 게 굉장히 큰 조건이에요. 모든 실수에서 얘가 지금 우함수죠. 근데 미분한 거라 그랬죠. 만약에 fx가 연속인 함수거나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말이 있었으면 f'0는 0이 맞아요. 아셨죠? 선생님 그랬죠? 이 기함수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연속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f'x가 연속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f'x가 연속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0,0을 지난다고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함수는 연속이라는 조건과 더해져서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원점을 지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 대표적으로 y는 x 같은 함수 이런 함수 원점 대칭이죠. 0,0을 안 지납니다. 아셨죠?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알겠죠? 자, 디귿함 보시면 디귿함은 얘가 존재하면 그랬죠. 얘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죠. 얘가 조건이고 얘가 뭐예요?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건 짭이죠. 짭은 뭐가 필요해요? 미분 가능하단 말이 필요하죠. 미분 가능하단 말이 함수 fx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단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아셨죠? 이 문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기출문제에 나온 걸 약간 변형한 건데요. 반례를 들어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례보다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처럼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31번 자 봅니다. 첫 번째 함수 fx 여기 이제 아까 보시면 이 앞 310번에서 보시면 310번 이 함수 fx라는 조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조건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양수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식이 하나 주어졌고요. 항등식이죠. 세 번째 항등식 그 다음에 그냥 조건이 하나 주어졌고 여기는 뭐예요? 구하는 게 F3이죠. 그럼 구하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거는 1번, 2번, 3번, 4번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럼 자,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첫 번째 1번 조건에서는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머릿속에 알아두고 어떤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두 번째 두 양수 x, y 그냥 이건 양수인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어떤 조건을 없애주는지 어쩐지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는 항등식이죠. 항등식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이 결국은 식을 세우는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적당한 수 대입. 그러니까 이런 항등식이 나오면 일단 대입부터 해보셔야 돼요. 어떤 수를, 특정한 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분할 수 있는지, 네 번째는 적분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요, 미분을 못 합니다. 왜 미분을 못 하냐면 변수가 두 개예요. 여러분들 변수 두 개짜리는요, 저기 고2 때 저기 뒤에 미적분을 가서 배우면 할 수 있는데 이건 미적분을 배워서도 미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편미분이라 그래서 대학교 가야 배울 수 있는 미분이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는 일단 미분이 불가능한 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알아두시고 네 번째는 하나의 조건인 것 같고 그럼 여기서 구하는 거고 그랬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이용할지를 보시면 구하는 거에서 보시면 f'3을 구하라 그랬죠. 선생님이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죠. 뭘 떠올리셔야 된다 그랬지. 미분계수는 자 미분계수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접선의 기울기 i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를 활용할 접선의 기울기는 그려져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확인 못하죠. 두 번째 도함수는 미분할 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3번 조건에서 보시면 선생님이 이거 미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미분하는 미분법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정의는 어떤 조건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떤 걸 쓸지 보통 이런 항등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써요? 요 기억을 많이 쓰죠. 그래서 f'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f'3을 한번 펼쳐볼게요. f'3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근데 주어진 조건에는 f'1이 주어졌죠. 그럼 f'1을 주어져. 얘는 어찌됐든 식을 변형해서 모양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미분계수 정의 문제니까 결국은 얘는 식 변형하는 문제고 식을 정리해서 나보고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아, 얘를 활용해 지금 f'1을 활용해서 f'3의 모양을 만들어내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조금 그래요. 이거를 이 방법 딱 특정한 방법을 찾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없게 내놨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줄 아셔야 되냐면 여기가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여기 주어진 식이 여기가 곱하기로 안에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죠.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h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f3. 그렇게 바꾸고 나면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h분의 아까 문제에도 주어진 식대로 f3 플러스 f1 플러스 3분의 h로 식이 바뀌고 뒤에서 마이너스 f3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어떻게 돼요? 슝슝 없어지게 되겠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식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f1이 있다고 하면 얘는 뭘로 바뀔 수 있어요? f'1로 바뀔 수 있겠죠. f'1이 어쩌고 저쩌고로.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식에다가 아까 이 식에다가 1을 x에다가 1, 3번 식에다가 x는 1, y는 1을 대입할게요. 선생님 그랬죠. 저를 항등식이 왜 이유가 뭐죠? 항등식이기 때문이에요. 항등식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요 문제를. f1은 f1 더하기 f1이 돼서 f1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니까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네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위에가 0을 집어넣으면 한 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 한 점을 바라보고 있게 되죠. f1이라는 점을. 그럼 뺀 게 밑에 있으면 되니까 밑에다가 3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 f'1로 바뀌었어요. f'1이 아까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나요? 15라 그랬죠? f'이 15라 그랬으니까 답은 5. 머릿속에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식 정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보고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구나.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풀더라 라는 게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왜 미분계수의 정의를 선택했는지, 도함수는 왜 안 되고 접선의 기울기,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고 푸는 문제는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12번.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이게 처음에 이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이게 주어져서 처음 나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2000 몇 년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정의에 대해서 똑바로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도대체 풀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쉽게 풀지만 아셨죠? 그 문제도 한번 봅니다. 이런 위에가 여기 뭐가 주어졌어요? 항등식이 주어졌죠. 여러분들 미분 단어는 항등식과 절대 별개로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분하는 건 전부 항등식을 미분해요. 아셨죠? 전부 미분하는 건 뭘 미분한다고요? 항등식을 미분합니다. 아셨죠? 자,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미분하지 않아요. 자, fx 플러스 y는 이런 항등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항등식이 주어지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떤 식을 통해서, 이 항등식을 통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는지 보통 식을 세우는 경우는 다항함수라는 말이 보통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항함수 fx라는 말이 주어졌다고 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세울 수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얘는 얼마든지 대입해가지고 수치 대입법 수를 대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를 찾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다? 얘를 미분할지, 네 번째는 얘를 적분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물론 얘가 하나만 쓰고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뭐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4번을 다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알아두시고. 두 번째, 이거 1 집어넣어 봤더니 뭐예요? 0분의 0꼴이죠? 그래, 0분의 0꼴이라는 거
얘가 첫 번째 지금 당함수라는 조건이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 식이 0분의 0 꼴이 3번, 그리고 여기가 구하는 거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구하는 거 한번 보시면 구하는 거는 f'0의 값이에요. f'0니까 얘가 미분계수를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미분계수를 물어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이게 떠오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들은 뭐가 있어요? 조건 주어진 거는 1번, 2번, 3번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실제로는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용한다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죠?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럼 여기서 보니까 문제가 f'x가 있고요. f'제로가 있는데 정의로 과연 어떤 걸 펼칠 거냐. 아무래도 f'제로는 특정한 수에 국한되고 f'x는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대입해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f'x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시면 돼요? f'제로를 하면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이게 아니구나. f'x. f'x의 정의 중에서 어떤 걸 쓸지. f'x의 정의는 하나밖에 없죠. 밑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는 이식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진 함수대로 정리를 해보시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문제에서 fx 더하기 fh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2xh인가? 2xh 마이너스 1로 바뀌죠. 그리고 저 마지막에 있었던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럼 이 식은 저걸 편미분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편미분 푸는 건 미친 짓입니다. 마이너스 2x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뭔가 돼요? 얘가 이제 여기가 어떤 말이 필요하죠? 이게 뭘로 바뀔 수 있냐면 f0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f0가 1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항등식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그 항등식에서는 내가 문제에 필요한 그 숫자들을 반드시 대입해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번 조건에다가 x는 0, y는 0을 대입할게요. x는 0, y는 0을 대입하면 f0는 2f0 마이너스 1 해서 f0가 1이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f0가 1이라고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이 식은 이어서 어떻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됐죠? f'x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자, 3번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번식. 3번식은 0분의 0꼴이니까 일단 여기다가 뭐예요? 1을 집어넣어 보면 f1은 f1 마이너스 f'1은 0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죠. f1은 f'1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진 식에서 또 보시면 주어진 식에서 볼게요. 자, 저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아까 뭐였죠? x가 1로 가나요? x 제곱 마이너스 1하고 위에는 fx 마이너스 f'x 대신에 아까 구한 거 있죠? 얘가 f'x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2x.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게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또 다시 뭐를 할 거냐? 2를 또 대입할 식이 바뀌었으니까 0분의 0꼴 조건 또 찾아내요. 여기서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식이 바뀌면 다시 대입하셔서 또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f1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얘가 얼마? 0. 그래서 f'0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1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됐고요. fx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0분의 0꼴은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그랬죠. 수렴하는 모양. 뭐가 있을 때 위에가 한 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얘가 한 점을 바라보고 있고 x-1 있죠. 그럼 됐네요. x 플러스 1은 전체 2분의 1로 나갈게요.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f 프라임 1로 바뀌죠.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밖에는 2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f 프라임 1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바뀌었죠. 자, 됐죠?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f 프라임 1만 구하면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조건에서 뭐였죠? 조건에서 첫 번째 여기 있군요. f 프라임 1은 뭐하고 같다? f1하고 같다. f1은 자, 얘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14라고 했죠? 지금 깜빡했군요. 14라고 했으니까 15고 f 프라임 1은 얼마? 30이 나왔죠. f 프라임 1이 30이고 그러면 f1도 뭐가 돼요? 30이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f 프라임 제로는 30 빼기 2에서 28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대입해서 이렇게 식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지금 뭐가 보여요? x-a가 보이거나 위에가 한 점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뭘로 바꿀 수 있다?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다. 그 뒤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정리가 된다. 이거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로피탈을 막아놓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이 상태에서 로피탈로 풀어버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0분의 0꼴이네. 그럼 요 밑에 미분하니까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2x가 되고 위에는 f 프라임 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냥 1 대입하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1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이 식이 지금 바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한데 문제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걸 처음에 학생들 나왔을 때 정답률 굉장히 낮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문제집 센이라든가 이런 데서 접하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어느 정도 풀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요 식 정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교과서는 지금 여기 나온 거 있죠? 한 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는 뭐 x-a가 밑에 있으면 뭘로 바꿀 수 있다? 미분계수 모양으로 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거 0분의 0꼴 푸는 끝판왕이에요.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 식을 딱 보고 이건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구나. 옛날에는 어쨌냐면 미분계수 정의 단원에서 시험에 나올 거는 정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 단원이 짧다 보니까 정의만 하고 넘어가서 도함수 활용해서 도함수를 가지고 계속 미분만 하다 보니까 정의를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이제 그걸 노리고 내는 문제들입니다. 머릿속에 이거 한 번씩 가끔 나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애들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미분계수를 보면 얘를 정의를 이용해서 풀지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가 눈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풀지 미분할 식이 있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풀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조금 한번 봅니다. 두 다항함수 fx, gx 첫 번째, 당함수란 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속인지 미분 가능이 연속이면서 전구가 미분 가능이면서 얘는 식을 세울 수도 있다. 자, 가에서 fx를 이게 지금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얘는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뭘 구해라? f3의 값을 구해라. 이게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F3. 자, 주어진 거 1, 2, 3, 4. 자, 그러면 주어진 거에서 1번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요. 1번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fx는 x-3의 제곱 몫이 qx이고 나머지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였어요? f3이라고 그랬죠? f3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구해라? 3a 플러스 b를 구해라. 이 이야기네요. 자, a와 b를 구하는 연립방정식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g2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 번째 조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식을 알 수 있죠? f2는 g2라는 거하고 다항함수니까 f'2 마이너스 g'2가 얼마? 3이라는 거죠. 됐네요. 지금 조건이 지금 A하고 B 구하라 그랬는데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충분히 차고 넘치네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근데 몫이 QX가 아니고 GX군요. 자, 그럼 먼저 F'X를 한번 구해볼게. F'X를 구해보면 F'X는 2 곱하기 X-3 GX 더하기 X-3의 제곱 G'X 플러스 A 이렇게 됐죠? 여기다 2를 한번 집어넣어보면 F'E는 마이너스 2 G2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G'2 플러스 A 이렇게 되네요. 근데 봤더니 F'A2 마이너스 G'2가 있고요. G2는 얼마예요? 2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4 플러스 A. 그래서 여기가 F'E 마이너스 G'E가 얼마예요? 3이라고 그랬지? 3에다가 4 넘어가니까 A는 얼마? 7 이렇게 나왔네요. 자, 됐죠? A는 7이라는 거 나왔고, 자, 요거 써먹었고요. 요거 써먹었고, F'는 G라고 그랬으니까 F'는 2가 나와야 되죠? 저 식에다가 X는 1번 식에다가 X는 2 대입해볼게요. 1번 식에다 대입하면 F'는 G2 플러스 7A 플러스 B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G가 2라 그랬죠? 7A가 아니고 7 플러스 B죠. 14 플러스 B군요. F2는 G가 2죠. 그럼 F2는 뭐예요? 16 플러스 B네요. 자, 그리고 F2도 뭐라 그랬어요? 2라 그랬죠?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4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2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3은 3A 플러스 B니까 아까 A가 얼마였죠? 7이었죠? 7, 3에 21에서 14를 빼니까 얼마? 7 이렇게 나옵니다.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뭐가 있어요? 이 조건을 보시고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다?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fx. 첫 번째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얘가는 구하는 거. 자, 여기서 얘가 두 번째 조건, 얘가 세 번째 조건. 자, 먼저 구하는 거를 보시면 F'1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할지 도함수를 이용할지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할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식을 정리해서 F'X를 구해서 F'2를 구해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거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식을 추정해 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식을 구할 수 X라는 식을 구해서 걔를 직접 미분해서 이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미분계수 정의하고는 달라요. 미분계수 정의하고는 이 문제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뭐하고 충돌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F'1이니까 미분계수 정의가 핵심인 문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와 나를 이용해서 2번 조건과 3번 조건을 이용해서
추론 문제로 갈 것이냐,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근데 지금 조건들이 추론하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0분의 0꼴 추론과 다항함수 추론, 아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추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생겼어요? 항상 위아래 차수가 같을 때만 수렴하죠. 그러니까 같을 때 수렴하기 때문에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지금 fx의 차수를 추론해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다항함수라는 게 있으면, 자 이제 주어진 게 뭐뭐 있죠?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이것을 이용할 때 1번 조건을 이용하셔야 돼요. 1번 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이런 말들이 나오면 대체로 다항함수식을 네가 세워서 구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 다항함수라는 뜻을 가지고 fx를 뭐라고 해봐야 되냐, 최고차항 정도부터, 어차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ax n승 최고차항하고 최고차항 개수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a와 n을 구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a는 fx를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fx는 ax n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ax n승은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제곱 x의 2n승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다가 뭐를 집어넣죠? 저거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집어넣어요. 자, 여기다가 ax n승이라는 말을 집어넣게 되면 x제곱에는 x의 2n승이 되겠죠. ax의 2n승이 됩니다. 얘가 밑에 뭐하고 같다고요? ax의 n 플러스 3하고 같다고요. 뒤에는 이제 다른 식이 있겠죠. 그럼 차수를 보시면 2n차랑 n 플러스 3차랑 같아요. 그래서 n이 얼마라고 나와요? 3이라고 딱 나와버리죠. 3이 나와버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a제곱 마이너스 a에서 a를 나눈 거죠. 얘가 얼마다? 4라고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a는 a-1은 뭐가 돼요? 4에서 a는 5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이렇게 중요해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그랬죠?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면서 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이거 물어보면 애들 이거 몰라가지고 식을 못 세워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더군다나 힌트를 줬죠. 함수를 추론하라 그랬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위아래 분자 분모를 가지고 함수의 차수를 추론해봐라 그랬죠. 그럼 fx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았죠? a 5x의 3승으로 시작한다는 거라. 5x의 3승 플러스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 꼭 기억해 둡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분의 fx가, 얘가 다항함수여야 돼요. 얘가 a이면 fx는 어떻게 된다? 앞에는 잘 모르겠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된다? axn승으로 끝나야 된다. 이건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어요. 모르시겠으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가 다항함수라는 조건과 합해지면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f'x가 뭘로 끝난다? 마지막이 4x로 끝난다. f'x가 4로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요거를 미분해 볼게요. 자, 이거는 중간에 있는 거니까 놔두시고, f'x는 15x의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q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나 조건, 이게 어떻게 돼요? 3번 조건에 의해서, 3번 조건은 어떤 식이냐, f'x가 뭘로 끝난다?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4x로 끝나야 된다. 됐죠? 상수항은 없고. 그러니까 q는 어떻게 돼요? 얘가 0이 되고, 얘가 얼마가? 4가 돼서 p는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식을 다 완성을 했네요. fx는 어떻게 생겼다? 다 완성한 건 아니군요. x 3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r 이렇게 생겼다. 자, 됐죠? 그때 f'1을 구하래요. 그럼 f'x는 15x의 제곱 플러스
4x. 그래서 f'1은 19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됐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314번 문제 굉장히 좋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다항함수라는 조건은 굉장히 스페셜한 조건이에요. 연속이냐 미분 가능이냐 이거를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추론 문제에서는 식을 세워야 돼서 식을 세워서 차수와 최고차항을 추론할 수도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진짜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별표 쳐둘게요. 별표 쳐두시고 여기 별표 쳐두시고 됐죠?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공부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배운 거예요. 지금 별표 쳐드린 거는 배운 겁니다. 그래서 구주, 이배 주어진 거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보시고 문제에서 자기가 배운 거를 이 문제 뒤에다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설명해 드렸죠. 이런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직선의 교점이 생길 때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길이가 가장 긴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접선이라고 그랬죠? 접선. 됐죠? 근데 이 접점의 좌표는 이거는 지금 fx와 gx라는 접선은 차함수로 그릴 수 있죠. 차함수로 그리게 되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여기를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하고 여기를 베타로 바뀌면서 이 점 K는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옵니다. 이 기울기와 같은 점. 즉 꼭지점으로 오죠. 이 K는 그래서 뭐가 돼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즉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두 개가 평행한 이 접선은 항상 어디 생긴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생긴다. 이거 머릿속에 알아두세요. 아셨죠? 머릿속으로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이 문제 풀어요. 알겠죠? 자, 봅시다.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선생님이 어떤 식이 이렇게 주어졌죠? 이걸 봤더니 첫 번째 조건부터 봅시다. 1번 조건 여기 2번 조건 요게 3번 조건 요게 구하는 거네요. 그럼 구하는 거 한번 봅시다. 구하는 거는 F2 주어진 거 1번, 2번, 3번 조건. 그러면 2번 조건에서 보시면 2번 조건에서 평균 변화라는 게 눈에 띄죠? 그럼 평균 변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평균 변화. 자, 됐죠? 다음 함수에서 함수 추론을 할 수도 있겠죠. 자, 1번에서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함수를 추론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그냥 조건이니까 대입해서 문제 미지수 3개 정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뭐냐면 요 평균값 정리예요. 그럼 평균값 정리가 나오면 선생님이 첫 번째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미분계수의 존재성. 존재성을 증명할 때 쓰고 두 번째 자 이런 b-a분의 fb-fa라고 하는 거를 f'C로 이렇게 줄여버릴 수 있다 그랬죠.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대신 C는 어디 사이에 있어요? A와 B 사이에 있다는 것만 전제해주면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두 번째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2번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f'C는 f' 2분의 x 플러스 y 됐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어떤 x라는 y, xy라는 점이 있는데 어떤 이런 곡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됐죠?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있겠죠? 이 평균 변화율이 있는데 얘는 평균값 정리해서 여기가 반드시 한 점이 똑같은 점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C예요. 근데 C가 뭐다? 그 둘의 중점인
함수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이 C가 뭐라고? 중점인 함수를 찾아라. 그러니까 1차 함수도 됩니다. 상수함수도 되고요. 자, 보시면 상수함수 이렇게 있죠. 상수함수 이렇게 y는 뭐 c라는 상수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x하고 y가 있고 이때 평균 변화율 중점 c나 요거 연결한 거나 여기서 접선이나 다 똑같죠. 이렇게 직선일 때 1차 함수일 때도 돼요. ax 플러스 b일 때도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 두 개를 잇는 평균 변화는 이거고 두 개 중점의 중점의 접선도 이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3차 함수는 안 돼요.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여기 이렇게 c라는 점이 생겼는데 여기가 c가 이 x와 y의 중점이냐? 3차 함수는 아니에요. 알겠죠? 3차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세 개를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살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3개 주어졌으니까 조건 3개가 주어졌으니까 F'0가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아니에요. 알겠죠? 상수함수는 미분해도 0이에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0이니까. 그 다음에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인데 1차 함수라고 내기에는 문제가 조금 너무 심플해지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f0는 마이너스 1이니까 c가 마이너스 1이고 f'0가 1이니까 뭐 또 미분해서 b가 1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b는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f'1은 0 해서 a를 결정하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식이 나와서 답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 이런 정도가 있네요. 평균 변화율이랑 뭔지. 근데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배운 내용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 되어 있죠? 1번. 자, 여기 구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자, 됐죠?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다. 자, 그럼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식은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죠. 항등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대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시고 자, 근데 fx가 뭐예요? 당함수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미분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뭐 할 수도 있다. 뒤에서 적분을 배우면 적분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f'-2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미분해 볼게요. 4번식을. 일단 구하는 게 있고 주어진 거는 1번 1번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네요. 2번 3번. 자, 다시 한번 항등식이 주어지면 3번에서 항등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식을 세워야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어떤 수를 내가 원하는 수를 대입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미분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적분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3번식을 보시면 f'1을 구하라 했으니까 3번식을 한번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4x fx 플러스 2x제곱 f'x 2x 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 f 세컨드 x 마이너스 4 여기다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 f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8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고 뒤에는 사라지고 이렇게 됐네. 보여? 자, 자, 여기서 이제 f-2를 구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또 3번식에다가 3번식에다가 x는 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는 8f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사라지고 플러스 8 해서 f-2는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럼 f-2가 1이 나왔으니까 이 식에서 그럼 저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4f' 넘으니까 12f' 마이너스 뭐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12f' 마이너스 2는 4가 돼서 f'-2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깔끔하게 풀었어요. 자, 17번. 자, 처음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조건. 근데 모양을 보니까 다항함수죠. 두 번째. 이거는 뭐예요? 구하는 거죠. 그럼 구하는 것을 보고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계획을 세워 봅시다. 구하는 걸 봤더니 모습을 봤더니 일단 극한값 모양이어서 0을 먼저 대입합니다. 0을 대입했더니 2h분의 1이 2h가 0이 되죠. 위에다 0을 대입했더니 얘가 어떤 모양이 돼요? 리미트 아니구나. 자, 두 번째 주어진 거 조건 봅시다. 조건 하나 주어졌죠. 구하는 걸 보고 자,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니까 여기는 0분의 1이 되고 f1 마이너스 f1 이런 모양이 됐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모양이 대입해서 이런 모양이 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한 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f1 플러스 3h하고 1 마이너스 h를 뺀 게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미분계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이 h가 0분의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에서 1 플러스 3h에서 뭐를 뺀 거? 1 빼기 h를 한 거. 걔가 여기 있으면 되죠? 그럼 요건 하니까 어떻게 돼요? 3h 플러스 마이너스 h 해서 얘는 얼마가 되죠? 4h가 되고요. 여기는 4h가 되고요. 위에다가 4h를 곱해주고 원래 있던 2h분의 1을 해주니까 약분해서 2가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2f'1로 바뀝니다. 자, 됐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구하는 거죠? 근데 미분계수 모양을 봤더니 선생님 미분계수 보면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 두 번째는 정의를 이용할 것이냐, 세 번째는 도함수를 이용할 것이냐. 근데 봤더니 얘는 지금 1번 조건이 무슨 함수?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니까 얘는 도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할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시그마를 보고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선생님 시그마 용법 해갖고 알려드렸죠. 시그마를 보면 딱 이대로만 푸시면 됩니다. 시그마를 봤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배운 거 있죠?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거 뭐예요? 공식이죠?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지수식. 지수식이면 얘는 공비를 하니까 등비수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뭐 이용하면 된다고? 등비수열 공식. 등비수열 합공식이죠. 자, 이걸 이용하면 되고 이거는 시그마 유리식, 무리식, 로그식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고 앞에 거 뒤에 거 계속 없어지는 형태 있죠? 그렇게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유리식은 뭘 이용하죠? 부분분수분해를 이용하고 무리식은 뭘 이용하죠? 유리화를 이용하고 로그식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앞에 거와 뒤에 게 사라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쭉 없어져서 앞에 항이 한 개 남으면 최종 항이 앞에 항이 한 개 남으면 뒤에 항도 한 개 남고 앞에 항이 두 개 남으면 뒤에 항도 몇 개 남아요? 두 개 남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딱 그 형태만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2번이 중요한데 실상 2번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주어졌을 때 이걸 전체 합으로 보고 실제로 여기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 SM-SM-1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거 싹 다 나열해서 규칙 찾기.
자, 이건 그러면 이 함수 1번 조건을 보시면 시그마 K도 안 보이고요. 시그마 K 제곱도 안 보이고 시그마 K 삼승도 안 보이니까 얘는 기억이 해당되지 않고요. 얘는 지수식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리식, 무리식, 로우식도 아니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해당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항 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요? 싹 다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x를 나열하면 첫 번째 어떻게 되죠? 자, 이쪽에다 나열할게요. 식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fx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제일 처음에 1부터 차분히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 넣으면 x 제곱 더하기 2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쭉 해서 마지막 15를 넣어보면 15분의 1 x의 16승 이렇게 됐네요. 거기다 첫 번째 이게 있고요. 첫 번째 시그마를 나열한 거고요. 두 번째 시그마는 나열하시면 어떻게 되죠? 1을 대입했더니 2분의 1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분의 1 x 제곱이 되고요. 4분의 1 x 3승이 되고요. 마지막은 16분의 1 x의 15승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프라임 x는 봅시다. 미분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거는 2x 더하기 2분의 3 x의 제곱 더하기 첫 번째 건 이렇게 되고요. 그 아래 거는 뭐가 돼요? 미분하면 2분의 1이 되고요. 더하기 3분의 2 x의 3승이 되고요. 더하기 16분의 15 x의 14승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1이니까 얘는 더해보면 2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아마 4분의 5 더하기 쭉 해서 15분의 16이 되고요. 분모를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쭉 해서 15분의 14 더하기 16분의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봤더니 여기가 2고 이렇게 더해도 2고 이렇게 더해도 2고 이렇게 더해도 2고 이렇게 더해도 2고 2가 총 몇 개? 15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30 더하기 16분의 1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어떻게 써요? 그냥 단순하게 쭉 보고 나열하시고 지금 내용 하는 거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었습니다. 자, 선생님 시킨 대로 하시면 이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내용 반드시 다시 암기하시고 지금 정리해 드린 거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